자, 그럼 이제 이 부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스토리에 있는 부분들 먼저 이제 챙길 건데요. 이 토니 로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자, 매일 우리는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대표님들도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경험하거나 느끼고 싶어 하는 바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래의 이야기를 구축할 프레임워크를 자신에게 전해주려고 이야기를 장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것을 봤을 때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뭐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 나는 다이어트는 역시 나는 할 수 없어.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겠죠. 자, 돈이라고 했을 때 돈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부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믿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라는 걸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믿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맞나요? 자, 여기도 나왔네요, 이야기에서. 자, 살을 빼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두 부류가 있겠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실제로 살을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빼고 싶다. 살을 빼는 것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아무리 해줘도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계속 할 수 없겠죠. 자, 만약에 내가 새로운 창업을 해서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실제로 행동을 하면 사업에 성공하겠죠. 하지만 이게 나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프레임워크 우리가 갇혀 있으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겠죠. 자, 우리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내 목표는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대표님들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에서 내 목표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래요. 와! 너무 새롭지 않나요? 저도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마케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입하는 거?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마케팅에서 내 목표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래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쓰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고객이 우리의 상품, 우리의 서비스를 봤을 때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에 단 하나의 목표를 삼는다면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객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잘못된 그 믿음을 파악을 빠르게 하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내 이야기로, 내 상품 이야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다시 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객이 자신에게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까를 우리는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걸 깨뜨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넣을 이야기가 무엇일지 명확하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해야 할 것인데, 이때, 자, 내 새로운 기회가 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열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죠. 이 새로운 기회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퍼널 마케팅을 적용한 이 설계를 적용한 이 강의, 이 교육이 진짜 대표님들 사업에 적용이 된다면 대표님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대표님들의 고객군을 모으는 것 또는 지금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다시 한번 재구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 성과를 얻기 위한 열쇠, 내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분명히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게 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뻔해. 온라인 강의 이렇게 들었는데 무료 강의? 들어봤자 본인들 상품 빨 것만 그렇게 알릴 거야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진짜 내 사업에 적용이 된다면
그리고 진짜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강의를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제공하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을 다시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모든 것은 한 가지 경험에서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을. 자,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의 얼굴을 딱 보면, 아, 우리 애가 이럴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 남편의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이야 라는 그냥 제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떠올라요. 이런 것처럼 그게 왜 떠오를까요? 그 전에 그런 행동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경험 속에서 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항상 경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이야기들은 더 강력해지겠죠. 아주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깨뜨려지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두꺼운 나의 경험들의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관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깨트려주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경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로 믿게끔 스스로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새로운 제가 어떤 강의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참여한 어떤 강의에서 이런 심리 코칭 뭐 이런 부분, 예, 리더십을 키우는 외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3살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보는 세상은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으로 보일까요? 아니요.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야로 보이겠죠. 빨간색 안경을 쓴 아이가 30년, 40년, 50년을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냥 세상은 빨간 것이야? 원래 다 빨간 것이야로 보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에 갇혀서 우리가 늘 그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긍정적인 경험은 그게 옳아!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부정적인 경험은 또 어떨까요? 그쵸.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원하는 것에서 내가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사슬에 갇혀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스토리를 좀 잘 보면, 자,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딥하게 파헤치고 또 파헤쳐서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의 근원도 한번 보는 거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쓰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쓸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지금 사업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제품에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고객들에게 쓰게 하려면 어떤 잘못된 이야기, 믿음, 이것들을 깨트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잘못된 믿음의 정체를 한번 파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제시한 어떤 새로운 기회에 잠재 고객이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까를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을 말하고, 또 꿈의 고객이 잘못된 믿음을 내가 알아내기 어려워. 그러면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졌던 잘못된 믿음을 떠올려 보자라는 겁니다. 저도 다이어트 해봤거든요. 체중 감량을 해보고 했는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살을 빼면 오히려 뭐 우울해질 거야. 아니면 난 또 실패할 거야. 하다가 말 거야. 난 또 운동을 한다 하고 내가 또 못할 거야.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걸 꾸준히, 나는 밥 먹는 걸 못 참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잘못된 믿음이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업자로 만들어 진짜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디에 갇혔습니까? 내가 이것을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라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내 친구들이 없어질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 자체가 자,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또는 나의 경험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믿음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도 파악해 보지만 그게 떠오르지 않을 땐 나의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믿음을 초래한 경험을 우리가 파악을 해본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경험에서 생겨난 믿음인지도 한번 보는 거죠. 아,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예를 들었을 때, 살을 빼려고 탄수화물을 끊어야 됐는데 너무 그때 우울했던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 가족을 가입시키려 했는데, 가족조차도 화를 크게 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한테 알리지 못하는 거죠. 그 경험이 있다는 거고, 그걸 알아낸다면 새로운 우리가 이야기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그들이 가진 그 뻔한 잘못된 사슬,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를 할 수, 이게 딱 파악을 해야 새로운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에 의심을 불어넣는 잘못된 이야기를 파악을 해서, 살을 빼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나의 행복과 멀어져야 된다라는 잘못된 의심,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친구나 가족을 괴롭혀야 된다라는 잘못된 그 이야기를, 깨닫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게 만들려면 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에피파니 브릿지가 필요한 거고 내가 건넬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과 이야기는 무엇인지 새로운 이야기 덕에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패턴을 우리가 지나게 된 스토리를 또 얘기해 줘야 될 것이고 낡은 이야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는 스토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스토리로 연계가 된다면 오 진짜? 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라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 감량도 나 또한 살을 빼려면 좋아하는 것과 멀어져야 되는 줄 나도 알았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이 케톤을 마시는 것으로 살을 뺄 방법을 알게 됐다. 탄수화물 줄이는 대신 이 케톤을 마시는 것을 빼는 방법을 알게 됐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자, 나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정말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그 리드를 생성한다면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이랑 친구 도움 없이도 성장시킬 수 있어.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이야기에 훅 빠져들지 않나요? 와, 이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하고 싶겠죠. 하고 싶겠죠. 이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때요? 새로운 리드 따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어때요? 우와, 나도 이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써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는 청중과 공유하는 그 모든 이야기에 있다. 라고 했고 아주 구체적인 의도가 스며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 안에 러셀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네 가지 핵심 이야기는 자, 기원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줘야 되고 그다음 매개체 프레임워크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적인 믿음의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외적인 믿음의 이야기도 해줘야 된다라는 이 네 가지 핵심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풀어주었어요. 너무 새롭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가지 핵심 이야기 중에 이제 우리는 기원 이야기, 새로운 기회를 말할 거야. 자, 지금 이걸 대표님들이 이론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지? 나 무슨 비즈니스 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이 제품이 왜 좋지?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 제품 내 서비스와 제품을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왜 이게 안 알려져 있을까? 또는 왜 이게 더 퍼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좀 더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첫 번째로는 기원 이야기 해야 된다 했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입니다. 이 배경 이야기 아까 앞에서 봤으니 좀 간단히 할게요. 배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여정을 얘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 프레임워크의 성공 사례, 성취와 변화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면 되고요. 누구나 기원 이야기를 들으면 원하는 성과를 거둔 가장 좋은 방법이 퍼널이라는 사실을 믿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발견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매개체 프레임워크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이 제품 어떻게 접했는지, 어떻게 처음 시도하게 됐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 프레임워크의 전략, 본질에 대해서 연결이 된다면, 말하는 것이 연결이 된다면 어떨까요? 러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퍼널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내려고 퍼널 해킹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음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퍼널을 내놓기 위해서 모델링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 과정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인 믿음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내적인 믿음 이야기는 그 프레임워크에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 완전히 깨트려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 들려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의 이야기 또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자, 러셀은 퍼널 지금 브랜드 설계자, 마케팅 설계자 다 퍼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퍼널이 좋다는 것을 믿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퍼널을 만들 기술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로 보여줘야 한다. 자, 그래서 퍼널의 기술을 진짜 이거를 기술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예,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여러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매개체와 실행력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적인 믿음은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가 내적인 믿음이었다면 외적인 믿음은 외부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성공할지 못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도 깨뜨려 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공에 방해한다는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퍼널을 이제 설령 퍼널을 만들 수 있다 해도 믿는다 해도 퍼널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잖아.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대표님들도 다 아셨죠. 저희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은 대표님들은 이제 진짜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데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퍼널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믿음 깨뜨리고 외적인 믿음을 깨뜨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핵심 스토리가 담긴 그 이야기 목록을 구축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제품과 서비스와 우리가 하려는 그 교육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다 깨트려주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잘못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그걸 깨뜨리기 위해 우리는 최대한 많은 스토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설계를 하고 들려줄 이야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야기 목록을 구축하는 것의 1단계, 잘못된 믿음의 사슬을 깨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우리가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기원, 매개체, 내적, 외적 믿음의 이야기를 적어보는 것. 두 번째는 경험인데요. 나열한 그 잘못된 믿음 옆에 자, 그런 믿음을 준다는 어떤 경험의 유형,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생겼을 거야라는 것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그 경험 옆에 이 경험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그러니까 이 경험으로 만들어질 이야기를 적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에피파니 브릿지. 그래서 나만의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를 생각해서 그걸 깨트려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목록, 에피파니 브릿지 스크립트,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많은 고객을 우리의 그 퍼널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상품의 퍼널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할수록 남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고객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을 단순하게 뻔질하게 하고, 원래 왜 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막 원래 영업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이렇게 이야기 목록과 에피파니 브릿지 스크립트와 이야기 들려주는 연습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다른 의견 내놓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보통 이런 강의, 우리가 웨비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강의를 잘 못하는데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만 잘 한다면, 물론 말을 잘하면 플러스 효과는 있겠지만, 정말 고객을 설득하는 그 과정에 설계만 잘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말하지 못해도 우리의 완벽한 웨비나를 완성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또 그것을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